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돈을 굴리실 때에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꾸준히 재테크를 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돈을 모으는 것과 모르고 모으는 것은 나중에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나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점점 내 집 마련이나 결혼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재무 습관을 지니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자, 바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의 비중을 늘려라. 제 경험상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나눠서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가능한 여러 가지 재테크 방식으로 나눠서 담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소위 말해 한 곳에 몰빵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재테크 투자처는 보통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어느 부분의 비중을 늘릴까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 5로 할 수도 있고 7대 3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경험에 비춰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자체가 일단 적은 편이고 실패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서서히 더 부동산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모두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건강한 재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고위험군 투자처에 너무 과하게 90%, 100%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비추천합니다. 우선은 종잣돈 마련에 집중하라. 사회초년생이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제 경험에도 그렇고 사실 종잣돈이 있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돈 굴리기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저축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끝이 났나요? 아주 예전처럼 예금금리가 높을 때는 재미가 있었겠지만 요즘 시대의 예금금리는 매우 낮은 편이죠. 다시 말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잣돈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은행 정기 적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쳤을 때 매달 40%인 8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면 1년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에만 모든 것을 넣지는 마십시오. 돈이 모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 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산은 꼭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하기입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이래저래 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은행에 생각 없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를 하시면 생각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란 한 은행을 정해서 급여 통장을 설정하고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고 펀드 가입하고 카드 발급하고 통신비나 카드비를 자동 결제하는 등 거래를 집중적으로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수 고객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예금, 환전,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금리를 우대해 주기도 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사회초년생 때부터 주거래은행을 정해두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주택 마련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금리를 다른 시중은행보다 유리하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액이 클수록 그 금리의 1%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용점수 꼼꼼히 관리하기. 신용점수는 개인의 금융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지표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는 많이들 신경을 못 쓰십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0점에서 1000점까지로도 나뉘고요.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용 점수는 각종 금융생활, 경제생활을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할 때가 생기죠. 신용 점수를 토대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해서 최대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신용카드 이용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개인 금융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사회초년생부터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값 연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꾸준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만약 있다면 성실하게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 등 신용 조회 회사에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낸 실적을 제출함으로써 평가 등급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컨셉은 빌린 돈을 제때 잘 갚고 각종 공과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금융 거래를 해 나간다면 신용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큰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보험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내야 하는 상품이 많아서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소비 패턴 등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후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행 예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후 낸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고액을 내야 하는 보험보다는 소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정기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 우선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됩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고금리 대출 등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계십니다. 편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높은 이자 때문에 그 부담 또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큰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대부 업체에서 대출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역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험한 꼴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금리만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신용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떨어진 신용 점수를 다시 올리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고금리 대출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금, 적금, 보험에 가입 중인 분들은 자신의 예금, 적금,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 계약자 대출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이자 부담이나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회초년생 20대, 30대 여러분들께서 재테크할 때 하시면 특히 도움이 되는 내용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들 재테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가능한 지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손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